오늘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사 본동 소재 복사초등학교 폐교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복사초등학교 폐교 논란으로 동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이 소사 본동 소재하고 있는 복사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모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등 여러 가지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이 학교는 과거 소사본 3동 아파트 지구 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등 주민 부담 세금으로 지어졌고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사초등학교 적정 규모 육성 홍보 설명회라고 해놓고서 이 장소가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몇 명씩 순차적으로 불러서 얼렁뚱땅,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하게 폐교 찬성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년지 되게 할 교육기관의 전폐를 몇몇이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사초교에는 아직 13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무조건 강제 분산 전학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무 교육기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정의 대장 분교는 한 명 학생을 위해서 현재까지 존치해 왔습니다.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의무이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자녀들의 교실이자 공공재인 학교 자산이 혹시라도 일부 농간에 의해서 개인이나 특정 사업체에 넘어가 그들의 사업 목적이 되게 놔둬서는 안 되며 최후의 폐교 확정의 경우라도 부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 자산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교 통폐합 등이 앞으로도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전후를 살펴보시고 폐교 여부의 적정성 검토와 이참에 목적세인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학교 시설이 교육 용도가 해제되면 부담했던 납세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혹은 돌려줄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 본동 소재 삼양홀딩스 공장 건물 슬레이트 발암물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14,000여 평의 대지에 엄청난 규모의 그 공장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앵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슬레이트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면 입자가 호흡기로 유입되어 폐에 박히게 될 경우 암을 발생시키는 우리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십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의 학교 시설 등의 성면 철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그만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성면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성면 슬레이트가 삼양홀딩스 14,000여 평의 개발 예정 상태로 10여 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실제로 보면 약 5층 높이의 건물로서 지붕과 빙 둘러서 모든 벽면이 다 슬레이트 성면 재질로 덮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과 규모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1항과 2항에는
환경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랑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표적 발암물질인 삼양홀딩스의 슬레이트 구조물들을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해 주시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면 재질은 철거 작업도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규정에 따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로 시의 예산 절감과 향후 지속적인 재정 수익에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바 해당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절규가 마음에 아프게 꽂힙니다. 필요하다면 비대위의 요구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 때처럼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이빨림 구호만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관내 요양병원 등 시설 우선 접종 대상자가 벌써 약 60% 넘게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느 도시보다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한 혼란과 백신 확보가 OECD 국가 중 가장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확실한 안내가 없어 본인이 언제쯤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불안한 심정으로 숨죽여 지켜보며 확실한 정보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밝혀주셔서 시민들이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해주실 것과 하루빨리 접종을 마무리해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과 도로 파손 그리고 시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부천시에 두어 차례의 폭설에도 아주 잘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수된 흔적들이 꼭 염화칼슘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땜빵 해놓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또 시민들께서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된 구간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도로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누더기 같습니다. 도로 파손 현장을 신고하면 최대한 조치는 빨리 해주고 있지만 상황은 보신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염화칼슘에 의한 그 파손 자리가 메꾸긴 메꿨는데 엉성하죠. 몇 번 또 차들이
또 대형 차들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다 깨져 버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아스콘만 붙지 말고 주변을 사각으로 완전하게 절개를 해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깔끔하게 좀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염화칼슘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 파손과 보수 상태보다 염화칼슘의 화학적 독성에 의해서 도로 포장이 파손될 정도면 그 독성이 시민 건강에는 물론 가로수 또 지하수에도 매우 나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여기저기로 비산되는 독성 물질이 호흡기로 피부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시민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능한 한 무독성이나 저독성 그리고 친환경용 염화칼슘 도입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